예, 동학개미 위기 극복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들고 현재 상황, 어려운 좀 상황에서 전략들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로 이제 글로벌 상황들 점검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대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추가 부양책 얘기를 놓고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이제 오가는 거고요. 언제쯤 될까? 그리고 사실 뭐 언제 되는 거랑 함께 되고 나면 그만큼 또 시장 영향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증시가 5차 경기 부양책 합의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의 어떤 모멘텀 상실의 어떤 시간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트리거를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5차 경기 부양책 합의,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11월 4일과 5일 FOMC 일정을 감안하면 좀 이르면 10월 말, 좀 늦어지면 이제 미국 대선 이후인 11월 중순경 정도 되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시장이 원하는 결과로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좀 모멘텀 부재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5차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지금 10월 말 도출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스몰팁 형태로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의 의미는 많이 축소되겠죠. 다만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토론회 이후에 지금 현재 바이든 우세론의 힘이 실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초당적 자세로 공화당과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2조 2천억 달러라는 이제 코로나19 부양 패키지를 좀 실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결국 과거 오바마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 패키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어떤 정책 기조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은 이제 그 9월 FOMC를 통해서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어떤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11월 FOMC에서는 이를 명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이제 장기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증시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충족을 해야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에 일부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하고요, 대선 문제하고가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 대선 얘기보다도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통령 후보 그 토론회가 원래 이제 이번이 원래 제대로 했으면 3차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못해서 이제 2차가 되는데 22일입니다. 우리 시간 이제 현지 시간 22일이고 우리 이제 내일이 될 텐데 보니까 상대방 말할 때 뭐 한쪽에 마이크 끈다 이러면서 긴장감도 있던데 이번 TV 토론회가 이제 거의 마지막 TV 토론회 아니겠어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사실 2차가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3차 이제 TV 토론에 대한 관심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90분 동안 총 6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가족, 인종 분해,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국가 안보, 리더십 이 6가지 주제를 갖고 각 후보가 15분 동안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1차 토론회 이후에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이 바이든 우세에 힘을 실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여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3차 TV 토론 결과 역시 좀 바이든에게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지난 4년 전처럼 사실 이제 막판에 판도가 바뀌지 않나라는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4년 전과 비교하면 힐러리보다는 바이든의 우세가 점칠 수 있는 여력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현직 대통령의 득표율과 그 지금 당일 연도의 경제 지표는 보통 정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1944년도 이후에 어떤 평균의 부정적인 방향의 편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게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 이외에 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바이든 지지율이 지난 4년 전 힐러리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이든이 힐러리보다 이 대졸 미만의 이 백인 이 노동자층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이죠. 사실 4년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선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층이지만 사실 이제 바이든이 힐러리보다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과거 4년 전의 모습들이 과연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당시 뭐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힐러리가 싫어서 사실은 트럼프를 찍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조 바이든이 카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궁금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대선에서는 관련 분석이 있는데 바이든이 우세하지만 트럼프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일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바이든의 그 우세 쪽을 점치셨고요.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고 앞서 이제 11월 4일, 5일 FOMC가 있군요. 평균 물가 목표제 앞서 얘기하시는 거 조금 더 언급해 주세요. 사실 이제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제 활동 자체는 좀 늘어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속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좀 경미하거나 보통 정도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를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0차례 좀 언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3월 집행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패키지를 통한 재정 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사실 동기의 진입을 앞두고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지역 내에서 일부 소매 그 판매가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은행의 연체율이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미국의 어떤 경제활동의 둔화세 여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 고용 상태를 임시해고에서 용구해고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증시의 하락 압력을 작용할 여지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다음 달 열리는 FOMC를 통해서 사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실물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길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국채나 MBS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사실 채권 매입하는 종류를 놓고 본다고 하면 만기가 3년 미만인 물들도 있는데 이걸 좀 연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매입 규모는 유지한 채 이제 중장기 저금리를 지지하는 정책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트리거로서 하나 말씀드린 게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연준이 기존에 시장에 알려진 정책이 아닌 사실 앞으로 새롭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어떤 기간과 범위를 명시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시장에 알려진다고 해도 시장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간전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못했던 얘기를 오늘 이제 또 문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파월은 제로금리 안 한다 얘기를 했고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은 이후에는 사실 의회 나가서 우리는 할 거다 했으니 의회에서 이제 니네들이 재정정책 써 이렇게 공을 좀 던졌잖아요. 근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쪽에서 좀 디테일하게 연준이 뭘 좀 내놓고 이랬을 때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예, 그 말씀이고요. 미국도 이제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테슬라 실적이 이제 간밤에 좋게 나왔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역시 뭐 실적은 기술주들이 좋게 나오는 건가요? 네, 여전히 이제 뭐 실적 추정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기존 주도주들의 기업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이 3분기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8.7% 감소를 보일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전주보다는 2% 정도 상향 조정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 첫 타자였던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송충 당금을 감소하는 부분 또 주식과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성장주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고요. 이 성장주 밸류에이션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성장주가 기존 주도주 반열로 올라섰는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액은 87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요. 순이익도 3억 3,100만 달러로 지금 5배 분기 연속 순이익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죠. 일단 관전 포인트는 올해 50만 대 전기차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인데 3분기 때 판매량이 13만 9,300만 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44%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조가 4분기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내에서 4.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하면 테슬라를 필두로 성장주가 다시 기도주 반으로 올라섰는데 좀 영향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구글에 대해서 뭐 또 반독점 조사한다고 하고 민주당이 되면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좀 있다고 하고 노이즈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이 성장주 쪽이니까 좋게 보셨네요. 중국이 이번 주에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몇 안 되는 올해 성장하는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선두에서 있죠, 경기 상황은요.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있는데 글로벌 자금들이 실제로 중국 쪽으로 최근에 좀 들어가나요? 그런 걸 반영해서?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해소는 2년 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에 대한 우려는 좀 시장에서 좀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좀 투자하는데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노비노드처럼 이제 중국도 이 2030 세대 정보 습득과 인지가 높은 세대들이 증시 수급의 주체로 좀 올라선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코로나19가 좀 완화된 점, 또 자연재해 복구와 관련된 과정 속에서 경제 정상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4분기 경제 지표 회복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놓고 온다고 하면 바이든 지지율 우세가 어떻게 보면 반중 심리 확산을 공략하는 트럼프보다는 중국 투자 심리 해소는 제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 중국의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9% 성장, 내년 8.2% 성장으로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확산과 진정이 좀 빨랐고요. 또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좀 경기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G20 국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흥국 내에서 어떤 투자에 대해서 투자 국가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 중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3억 가족 합산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고요. 3억으로 줄이느냐, 10억으로 지금 들어 유예하느냐인데 오늘 국회 이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3억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예,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어쨌든 부담되는 요인이고 다만 모른다. 부총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게 되면 또 어찌 될 수 있지 모른다. 그 얘기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예, 문 의원님과 쭉 글로벌 상황들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국내는 대주주 양도세가 가장 걸려 있지만 글로벌 현안들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연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이 금융 지표들의 방향성을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전에는 이 빕스라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지수의 상승폭이 좀 커졌고요. 특히 대선 전 한 달에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 이 정권이 교체된 거를 가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대선 직전 3개월간 주가지수는 하락하고 또 달러 인덱스는 올라간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좀 안정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사실 사후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지금 코로나19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뭐 이러한 패턴들이 동일하게 반복될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과거 사례를 분명 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는 가까이 있는 4분기 길게 본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좀 증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위험자산을 담은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정책 모멘텀과 펀더멘털 개선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미국 대선 결과는 누가 될지 여부와 떠나서 이 정책 기대감을 바탕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경제 성장률이나 이 기업이익이라는 펀더멘털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분기별로 계속 역성장폭을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해도 S&P 500의 EPS 증가율이 3분기 마이너스 18.9, 4분기 때는 마이너스 13,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 14, 내년 2, 4분기 때는 4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떤 섹터가 먼저 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조주인 성장주가 다시 또 반열에 올라갈 걸 좀 보고 있는데요. 2000년 닷컴 버블, 이 버블이 해소되고 나서 신경제 업종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비대면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앞으로 기업을 선택을 했을 때 비대면과 관련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게는 가감하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성장주가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경기 부양이나 대선 문제를 불확실성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났을 때의 모멘텀이라든지 경기의 회복 뭐 이런 쪽으로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셨고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시각도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